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은 것 같아요. 아저씨랑 이제 저녁에 이제 둘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큰 돈은 안 돼도 좀 즐거운 것 같아요. 민생회복 쿠폰으로 몇 분은 결제하시더라고요. 회식 분위기가 조금 이제 살아날 것 같은 기대감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발급했습니다. 1차로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45만 원이 지급됐는데요. 지급률은 90%를 넘어섰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영향인지 어려움을 겪던 편의점과 외식업계 등의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며 효과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오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포의 99% 이상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 쿠폰 정책의 수혜 업종이 될 것으로 꼽혔던 편의점. 편의점 업계는 대형마트 대신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리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생필품과 정육상품 등 배치를 늘렸는데 실제 그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소비 쿠폰 첫 지급일로부터 약 2주간 편의점을 찾은 고객들의 평균 구매 금액을 살펴보니 한 달 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평소 판매 비중이 높지 않았던 품목들의 매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우유나 계란, 삼계탕, 삼겹살 등 실질적으로 많이 드시는 제품들이 구매 비중이 높아져서 매출이 많이 오른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고물가 장기화로 침체됐던 외식업계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에 발맞춰 가맹점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손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지난 주말부터는 이제 조금씩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한 15%, 20% 정도 그렇게 조금씩 더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소비 쿠폰 사용이 시작된 첫 주 외식업종 매출은 20% 이상 성장했습니다. 치킨과 햄버거, 커피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소비 쿠폰의 효과가 입증됐다면서 소비 쿠폰 정책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더욱 박차를 가해 침체된 모든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의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소비 쿠폰 정책을 이어가는 동시에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2차 소비 쿠폰 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으로 시민들의 씀씀이는 늘었고 자영업자들은 매출 증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회복세를 보이는 내수시장의 활력을 이어가려면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김선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녁 퇴근길 도심 먹자골목에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가게 입구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약간 맛집 같은데 찾아가서 거기 붙어 있으면 쓰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좀 더 자주 모여서 그거 쓰게 되는 거를 계기로 좀 더 제 지갑에서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로 카페나 음식점에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집에서 한번 먹었고 그냥 밖에서 한번 더 외식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안경을 바꾸거나 편의점에서 간편한 소비를 하는 등 소비처도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동생은 이제 안경을 좀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안경이 좀 가격대도 있고 하는데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좀 이제 바꿔도 되지 않았나 하면서 그냥.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쿠폰을 받아 사용에 나서다 보니 자영업자들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대학가의 한 우동 가게는 방학 중임에도 민생 쿠폰 시행 첫 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0%가 늘면서 학기 중과 비슷해졌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방학 들어가고 그다음에 계좌 닫기도 딱 끝나버리니까 이게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한 학기 중 80% 올라왔으니까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받기에. 하지만 앞서 코로나19 당시 생활지원금 효과를 경험해본 자영업자들은 이번에도 반짝 효과로 그칠까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그 우려도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코로나 때도 한번 풀렸을 때 그 순간 바짝 하고 좀 이제 위축되는 게 있기는 했어서 느껴봤어서. 전문가들은 민생 쿠폰으로 잠시 숨고를 틈이 생겼을 때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염려해 봐야 될 부분은 여기서 끝나면 멈추고 맙니다. 단순하게 유동성을 확보해 주면 그들에게 우선은 단비가 될 수가 있겠지만 시장에서 그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어떤 방법, 원포인트 레슨 같은 것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시행 2주차. 골목 상권 숨통은 이제 어느 정도 트였는데요. 이제는 이 민생 쿠폰이 우리 경제에 제대로 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준비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례 없는 국가적 대위기를 맞아 정부는 전격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코로나19로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내수 시장이 얼어붙자 위축된 가계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헌정사상 유례 없는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준 것입니다.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기에 빠진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보면 여러모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 많이 쓰였고 또 얼마나 정책적인 효과가 있었을까요? 한 증권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음식점으로 25%에 달했습니다. 마트와 식료품점에서도 역시 비슷한 규모로 사용됐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한 비중도 10%를 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매출액 증가가 가장 컸던 곳이 안경점이었고 병원과 약국의 매출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원과 서점, 헬스와 이미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빈곤율은 16.4%였지만 지급 이후에는 6%로 10.4%포인트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경기 부양 수단으로서 전국민 지원금의 효과는 정부의 직접 소비보다 높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가 가장 컸고 정부 투자와 이전 지출 순이었습니다. 전국민 지원금은 이전 지출 방식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1조 원을 복지 확충과 같은 직접 소비에 썼다면 총 생산 GDP가 9,100억 원 늘어나지만 같은 금액을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면 8,600억 원,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증가분은 3,300억 원에 그쳤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분석은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근거로도 사용되는데 다만 전 국민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내수 침체기에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비 쿠폰이나 국민 현금 지원에 나서는 것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내수 부진과 이에 따른 생산 감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긴급 처방인데 막대한 재정 부담과 실효성 논란은 공통의 고민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집회 현장. 치솟는 외식비와 내수 침체, 세금 인상 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2022년 안와루 정권 출범 후 최대 규모 반정부 시위로 폭발했습니다. Anwar Ibrahim tiba-tiba menaikkan mengenakan SST cukai dan juga mengenakan tarif elektrik yang kita tahu kalau kita beli makan kan dia jadi agak mahal. Dan kalau saya sekarang pun beli teh ais dengan lauk pun kadang hampir berbelas ringgit. 결국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달 31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100링깃, 하나로 약 32,000원의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퇴진 압박에 안와루 이브라임 총리는 온갖 대책에도 생계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싱가포르도 지난달 22일부터 침체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21세에서 59세 국민 300만 명에게 우리 돈 65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60세 이상 고령층에도 1인당 약 86만 원어치의 바우처가 지급됐습니다. They can be used at all businesses that accept CDC vouchers, and half can be spent at participating supermarkets and the other half at participating heartland merchants and hawkers. 중국은 지난해부터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이구 환신 정책으로 소비재 교체 보조금과 디지털 쿠폰 등을 대량으로 풀었습니다. 올해도 지역별로 특색 있는 소비 쿠폰 배포에 힘쓰고 있습니다. 今天来看长安的荔枝，因为抢到了这个有浙江电影票的这个券，一个人可以优惠20块钱，优惠的活动力度非常大，所以就过来了。 다만 로이터 통신은 쿠폰 정책이 작년 중국의 소비 성장을 약 1%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쳤다며 3천억 위안, 하나로 약 58조 원을 투입한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내수 단기 부양 체계 실효성을 놓고 갈등도 나타납니다. 앞서 대만 입법원은 야당 주도로 1인당 약 46만 원의 내수 부양용 현금 지급안을 통과시켰지만 지난달 31일 행정원이 예산 부담과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를 요청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고관세 정책으로 수출 비중이 큰 아시아 국가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미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고관세 역풍에 내수 위축 우려가 커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국민 일부에 나눠주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And there could be a distribution or dividend to the people of our country. I would say for people that would be middle income people and lower income people. 치솟는 생활비와 소비 부진 속에 현금 살포에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 시장은 세계 여러 나라의 공통 숙제입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12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쿠폰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침체에 빠졌던 많은 지역 골목 상권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발급 일주일 만에 소상공인 매출이 전주 대비 2% 이상 늘어났고 생활 밀착 업종은 최대 50%에 달하는 매출 증가를 보였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단기적 효과에 불과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만 키울 뿐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통계 지표가 보여주듯 장기화한 경기 침체에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를 살리는데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작은 불씨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 쿠폰 효과로 소비 심리가 개선돼 올해 3분기엔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 지급의 효과가 지속되고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소비 심리 개선책 마련도 시작될 때입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